지난 상반기 때 우리가 부동산 자칭 전문가들, 그분들의 말씀 한번 떠보자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락이라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네. 지금 이 시기는 하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 니네는 뭐 현장 중개만 하겠다는 거야? 네. 아니, 예측을 하셔야지. 전망을 얘기를 하셔야지. 뭔 놈의 뭐 현장 중개만 해가지고,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면서요. 네. 전세 대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월세로 되고요. 네. 호가에 나온 전세가 거래 안 돼요. 전세 매물도. 지금 또 최근에 화두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이 수없이 실패했고 실수했던 그런 것들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1주택자분들의 고민사항이 뭘까요? 1주택자분들의 고민사항 동일합니다. 네. 자, 1주택자분들이요, 내 집값 떨어질까 걱정이다. 이런 분들은 정말 대출을 이빠이, 맥시멈, 네, 최대한 내가지고 지금 대출 이자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 40% 서울은 뭐 대부분 투기 과열지구니까 집값 10억이면요, 4억을 LTV 4억을 해서 주산대 대출 받고요. 신용대출 본인 최대한 1억을 대출 받았어요. 5억이죠. 그리고 배우자가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내 집의 세입자로 맞이합니다. 네, 내 집의 세입자래요. 그렇게 해서 뭐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 조금 더 받고요. 네, 조금 받고 그렇게 해서 6억 정도 대출 받으신 분들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6억을 빌리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6억을 보세요. 제가 6억을 빌렸을 경우 35년 35년 연이자 그 당시 3.5% 해볼까요? 계산하기 한 달에 247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4%로 갔다 260만원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미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상승기 때 대출 평생 갚는 거 아닙니다. 중간중간 갈아타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 평생 갚게 생겼습니다. 대출 이자 보세요. 6억을 빌리면요 총 대출 이자가 35년 동안 5억 1천만원입니다. 5억 1천만원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집값 무조건 장기적 우상향합니다. 지금 떨어졌을 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누군가한테는 지금 피눈물 나는 시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영끌 매수해가지고 10억짜리 집에 6억을 대출로 받았는데 누가 피를 토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주택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또 상당수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나머지 어떤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까요? 지금 갈아타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갈아타게 할 시기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갈아타기 할 시기가 아니라 봅니다. 지금 갈아타기 하려면요 무조건 내 집을 먼저 팔아야 돼요. 그런데 내 집을 먼저 팔지 않고 그냥 냅다 금매 나온 거 상급지 금매 나왔다 해가지고 3억 금매 나왔다 해가 냅다 들어갔다? 본인 집 안 팔린다니까요? 본인 집 안 팔려요. 그냥 골 때리는 겁니다, 진짜.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이번에 처음으로 상승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의 처음으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직장에 가거나 친구들 중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을 때 집 있냐? 집 없냐? 어이구 이 등치나 그러니까 집도 없고 뭐하냐? 난 이번 집 사가지고 5억 올랐어. 이런 소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에요. 네? 왜? 내가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격 이 말을 모르고 그냥 내가 우연하게 시장에 올라탔는데 그 우연함이 만든 결과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자기 잘났다 자기 잘난만 사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번 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갈아타기 지금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계약금 다 날리고요. 왜요? 아니
가계약금 2천만원 집어넣었는데 아니 내 집이 안 팔려요. 내 집이 안 팔립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행히 매도인이 좀 똑똑한 사람이라서 내 집을 팔고 넘어가려는 경우, 이런 분들은요 땡큐죠. 왜 땡큐예요? 아니 시기적절하게 내 집을 그래서 사준 사람이 있었고, 나는 기다리면 떨어진 가격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위너예요. 위너. 하지만 내 집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른 집 계약부터 했다? 그 진짜 위험한 행동입니다. 꼭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승 기억나시죠? 그 전부터 상승했어요. 2015, 2016 계속 상승했습니다. 자, 문정권이 들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아파트 하나 어디를 보냐면은 말에 풀어보자고요. 자, 문정권이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집값이 8억 7천 했어요. 2020년 2019년까지 볼까요? 2019년 한 5월까지 네, 4억이 오릅니다. 4억이 올라요. 그런데 이때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요때 경험했던 사람들 있죠. 2020년도 경험했던 사람들. 자, 16억에 사가지고요. 요때 내가 사자마자 1년 10개월 만에 2년 만에 2억 5천에 오르신 분들, 요런 분들 기고만장합니다. 기고만장해요. 나 사자마자 올랐어. 자, 얼마나 자기 자신이 겸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세요. 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락장을 경험해 보신 사람들의 그런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락장이 일단 어떤가? 그동안은 무조건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은 막 5천만원 그냥 올립니다. 앉아서. 일단 매도인이 전화 안 받다가 겨우 전화 받아가지고 그냥 네 한번 나와 볼게요 해가지고 중개사무소에 그 소장의 간청에 따라서 나옵니다. 나와서 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12억에는 제가 못 팔겠어요. 와이프한테 욕먹습니다. 12억 5천이면 팔게요. 바로 앉은 자리에서 5천 올린단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은 1년 2년 동안 분석해가지고 겨우겨우 1년 2년도 아니죠. 고작 하루, 고작 일주일, 한 달 강의 몇 번 듣고 와가지고 이거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올라가는갑다. 내일 되면 1억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냅다 지르는 겁니다. 그런 시장이었어요. 또 갈아타기가 매우 용이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지금은요 매도인이 인테리어까지 해준답니다. 네, 전세 세입자들한테 인테리어를 해준대요.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해서요. 그런 시기라고요. 이런 시기는요 미치고 환장하는 시기입니다. 네, 미치고 환장하는 시기. 요런 시기 때는 이런 시기를 또 여러분들 겪어봐야 돼요. 서울에 우리가 여기 한번 가볼까요? 저는 강남을 이야기할 때 오늘도 제가 목동 옆에 신정을 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응? 여기 있네. 네, 여기 있네요. 네. 양천구 목동을 이야기할 때 누구나 양천구 목동이 서울의 지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양천구 목동이 지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의 지표는요 진짜 일반적인 아파트예요. 재건축 호재 미친듯이 있고요. 거기에 거품이 끼면요 여러분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요 여기에요. 신정 뉴타운. 특히 신정 뉴타운 두산 이브 같은 경우 보세요. 어떤가? 자, 33평이요 10억 8천을 찍고요. 2021년 10월부터 1년 동안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없다. 그리고 옆에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 봤을 때 이거는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0월에 12억 1천 찍고요. 바로 다음이 하락이 나옵니다. 하락 지표가. 요런 곳이 정말 실거주적 목동을 쳐다도 못 보기 때문에 차라리 목동 하공과 수혜를 누려보자고 하는 그런 서울의 보편화된 일반적인 심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란 거예요. 목동은 투기 수요, 투자 수요가 넘쳐났다면 이런 지역은요
투자 수요가 조금 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의 지역의 움직임을 보시라고요. 움직임을요. 네. 이런 곳의 움직임을 봐야지 우리가 시장을 좀 더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11일, 9월 13일에 13억을 찍고요. 신정도 신트리 3단지.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거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보셔야 한다니까요. 다음 거래가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 얼어붙었던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거래 감소되면 집값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래가 하나가 터지면 그게 신고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부동산은요, 그런 시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카롱님. 그래서 외곽지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시지만은 목동 옆에 있는 외곽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심리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매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 뭐 마레프만 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강남 아파트만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강남 아파트를요 지표로 보지 않습니다. 대중적인 심리는요, 사치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흔들리고, 그리고 매수 심리로, 그리고 부정적 심리로 가는 게 아니라, 대중적인 심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목동 옆에 있는 이 신정 뉴타운, 요런 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 강남에 보시면은, 강남 중에서도 어디? 이 세곡동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14년 6월에 이렇게 지어진 자곡동 레미안 강남일지예요. 강남구예요. 강남구는 강남구인데 여기서 교통이 너무 불편하죠. 산을 넘고 이런 역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출발해가지고요. 출발해서 이렇게 1시간을 거쳐서 대모산을 넘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런 역까지. 네. 그런 지역이에요. 네,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네, 마을 버스 타고 가면 되죠. 여기 수인분당선까지 가서 여기 수서까지 가면 되는 거죠. 마을 버스 타고. 네, 그런 지역에 보세요. 자, 요런 지역 어떻게 움직이나요? 네, 21억을 찍고 1년 동안 거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강남은 보란 말이 아니고요. 강남에서도 외곽 쪽, 즉 강남에서도 뭐 1원이나 제가 좋아하는 개포, 네, 걔가 포르쉐를 끌고 다녀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개포 5단지 한번 볼까요? 이런 거 25평 볼까요? 네, 요런데 이거 한번 보시라고요. 2006년 6억 625 찍고, 그리고 2008년도 이때 리먼 쇼크 터지고, 네, 8억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락기 때 반등하는 시기도 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갖고 또 폭등합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부터 쭉 하락, 몇 년 동안? 한 3년 4개월 정도 하락을 하고요. 자, 이거 소형평수니까 그런 거예요. 자, 8억에서 뚝 떨어져서 6억 3천대까지 떨어집니다. 자, 갭은요 한 2억 9천 정도였었네요. 뭐 아무 떠나서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 그리고 회복장 이렇게 노려가지고 본전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한 6년 정도 걸립니다. 네, 6년 후 2016년 2017년부터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하죠. 얼마 올랐습니까? 12억이 올라버립니다. 네, 근데 집값이 7억이었는데 12억이 되는 거예요. 20억이 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죠. 하지만 이것도 잠시 2021년부터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돼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강남이요? 강남의 개포동이요? 아니잖아요. 네, 거래가 안 된다는 건요, 정말 이 심리 자체가 뭔가 정권이 바뀔 거다. 정권이 바뀐다. 규제는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 대출 규제가 심화된다. 그래서 거래가 끊어진 겁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대출 다시 풀리면은 폭등합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떨어지고 요렇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걸러들어야 됩니다. 네, 걸러들어야 돼요. 네. 자, 썬글님 남님께서 6만원 회원할까 하는데 재투자할 때까지 3년 이상 남아서 태생이 짠돌이 고민됩니다. 하지 마세요. 네, 썬글리 남님, 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실버 등급 정도만 해서요, 매주 토요일 멤버십 방송만 참여하는 정도로 괜찮습니다. 네, 돈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HK킴님 반갑습니다. 네, 김현숙님 반갑고요. 그리고 주수경님 반갑습니다. 네, 장수홍님 반갑습니다. 여왕개미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오견님 반갑고요. 그리고 비트님 반갑습니다. 왼손잡이님 반갑습니다. 여왕개미님께서 팔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셨고요. 아이츠원님 반갑습니다. 배짱이님 반갑고요. 유경환님께서 현재는 관망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셨는데요. 현재는 관망을 하세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겠죠. 네. 자, 팔리긴 하는데 금매를 팔아야 한다는 대구 임대차법 시행 후 갭 5천 들고 신축 32평 전재사고 몰빵하신 분 기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2020년부터 대구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뭘 사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입주 물량 이미 2020년도에 2022, 2023 착공 물량 다 나왔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네, 신엘님 반갑습니다. 선문자님 반갑고요. MJ님께서 진짜 예전엔 돼지도 하늘을 날던 시기였는데 자기가 집 잘 사서 가격 오르는 게 당연한 줄 착각하던 때였죠.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해요. 동백이님 반갑습니다. 선지건무님 반갑습니다. 하성무님 반갑고요. 명희님 반갑습니다. 네, 왼손잡이님께서 전 몇 달 있다가 실버 등급 가입할 예정입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자, 멤버십이요? 가입을 하시든 안 하시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멤버십 분들은요 혜택이 있어요. 질문을 해주시면 제일 먼저 대답을 해드립니다. 자,